자, 신정원 기자. 자, 일단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정식으로 올려서 선거일을 확정할 전망인데 지금 이게 60일을 꽉 채우면 지금부터 6월 3일로 전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다만 좀 한 가지 좀 걸렸던 게 6월 3일에 수능 모의고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좀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조금 전에 좀 설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만약에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이 되면 6월 모의고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기존 일정에서 앞뒤로 며칠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또 규정은 없지만 만약에 대선 일정이 이제 겹친다라면 이게 좀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입장을 낸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당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월 3일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좀 뒤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일정이 확정이 되면 선거 날짜가 확정이 되면 이 수능 모의고사도 같이 좀 날짜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금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미가 피는 6월에 장미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박선배 변호사.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일자를 지정해서 대선 관리까지 맡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고려 시 헌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본다면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그 이유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고려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요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도 60일을 꽉 채운 날 그대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역시 이 사건의 경우에도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화요일 선거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네. 60일을 꽉 채워서 6월 3일 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6월 3일이 가장 마지막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대선 후보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언뜻 듣기만 해도 한 10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예, 오늘 조금 전에 그 당에서 당의 경선 선거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계적으로 경선 어떤 절차에 사실상 오늘부터 돌입했다. 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거의 경선할 필요도 없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거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부터 좀 치열하게 일단은 일반 경선을 하고 또 본경선을 하는 두 번의 경선의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열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후보들 간의 어떤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많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그런 어떤 경선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보면 탄핵 다음 날 바로 선관위를 발족시켰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약간 여러 가지로 성격이 다른 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약 80%가량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엔 탄핵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입장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명히 이제 다르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특히 탄핵 반대 지지율이 그때보다는 훨씬 높아서 거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거의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도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당에서는 조기 대선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였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계신데 조기 대선을 하면은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제사 지내는 어떤 호로자식과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굉장히 좀 많이 좀 해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현실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당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당의 어떤 경선 일정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는 빠르면은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리를 할 당의 어떤 선관위가 이제 구성이 이제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이 이제 경선과 대선을 치러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그 영향력은
과거 어떤 박근혜 대통령 영향보다는 훨씬 크게 네.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어떤 그 후보 결정에 있어서 네. 큰 어떤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신정원 기자, 여권 내에서 지금 잠룡으로 불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최종 선고 이후에 입장을 내놓은 분이 있나요? 일단 일제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통해서 입장을 네. 내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그 헌법재판소 방청에 참여했던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방청 자체에서는 좀 침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 좀 침묵을 좀 하면서 네.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좀 잠룡들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기 대선의 준비를 박차는 어떤 대권 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여러 입장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는 올해 질문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섭섭해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네. 좀 오해가 있는 게 네. 뭐 일부에서 뭐 추대 얘기 나오는데 그건 네. 이재명 대표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당은 그 경선을 좀 잘해서 이게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본선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 좀 좋은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해서 경선이 좀 잘 흥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 입장이고요. 네. 제가 보기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예상컨대 다음 주 화요일 4월 8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결정되면 그 전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퇴해야 되죠. 사퇴해야 되고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비대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잠시 권한대행 체제로 가되 조만간에 후보가 확정되면 선관위하고 후보 중심으로 네. 당의 모든 공식 의사결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을 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후보와 그 중앙선대위 체제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사퇴 얘기가 나와서 말이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상당수가 지자체장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선이 치러질 때는 3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장 자리를.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네. 경선이 끝나야 사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치단체장들은 이제 자치단체장을 이제 보유한 채로 네.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할 몫인데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라는 어떤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서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당연히 서울시장직을 이제 보유한 채로 하겠습니다만은 홍준표 시장은 약간은 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여권 우파 보수의 이제 텃밭이기도 하고 또 홍준표 시장은 이미 이제 2번 나오셨고 이제 3번째 이제 도전이신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직을 이제 버리고 나온 게 유리할 것인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